네. 토지 공개념에 이어서 네. 어떻게 하면 이제 그 토지도 문제지만 아파트 가격을 잡는 것도 이게 문제잖아요. 네. 공공주택도 있고 다양한 뭐 주택 정책이 이제 발표가 되고 또 시행이 됐지만 네. 뭐 행복주택이니 무슨 주택이니 다 해봤지만 지금 제대로 된 잡을 수 있는 게 뭐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수도권에 있는 그린벨트 파괴 시켜가지고 이제 아파트 짓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환경단체를 했던 사람 입장에서 하지 말아야 될 정책이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 뭔가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네. 오늘 방송 주제가 되겠는데 네. 그 주제가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 사례를 들어주시는 독일에 이제 무슨 아우토반 위에 아파트도 짓고 이제 그런 게 있다고 하셔갖고 오늘 우리 토지 공개념에 이어서 네.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네. 하나의 방편이 되지 않겠냐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것 같습니다. 그때 서민들 주택 문제를 정부 예산 단 한 푼도 안 들이고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오늘 얘기를 한번. 네. 한 푼도 안 들어갑니까? 네. 정부 예산이? 네. 한번 그런 들어보세요. 이제 정책 대안을 오늘 좀 얘기 좀 해볼게요. 일단 이제 조금 전에 1번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우리 절대 인구가 지금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후년 2022년도부터는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듭니다. 그럼 네.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예. 일본의 아파트 값이 평균적으로 반값으로 떨어졌어요. 아파트 값이?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2년 남았어요. 예. 일본 현상을 우리가 답습한다 그러면 예. 근데도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어요. 오르고 있죠. 네. 지금. 그러면은 이게 언제까지 오를 것이냐. 예. 저는 아무리 길게 들어봐도 예. 10년 안에는 일본 이상으로 폭삭할 수밖에 없다 저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데 집값이 늘어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아이디어는 그 땅값 없는 아파트를 짓자 하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 요거는 제가 MB 정권 때도 대선 캠프에 이걸 줬습니다. 아이디어를. 그러세요? 네. 박근혜 대선 캠프에 이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냐면 목동 유수지 네. 그 다음에 저 마포 유수지 위에 집 시작을 했는데 네. 그때 제가 목동 살았는데 아마 플랜카드가 수천 장이 걸렸었습니다. 그 앞에 목동 유수지에 아파트 지면 집값 떨어진다고 그 난리 펴가지고 박근혜 그때 대선 공약이 있었습니다. 공약이 있는데 실천이 못 됐어요. 네. 그 어떻게 아이디어를 어디서 받으셨는지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어요. 중량구 저쪽에 북부간선도로가 있어요. 예. 거기에 신내 IC부터 중랑 IC 중간 상부에 예. 인공대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수도권 외곽 고속도로에 인공대지를 만들어서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 1000호를 짓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땅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 땅에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전부 내 소유권이고 지상권도 다 내 소유입니다. 그러면 고속도로가 이렇게 고가도로 형태로 있으면 그 밑에 있는 땅까지가 전부 정부 땅입니다. 그럼 고속도로 위에다가 아파트를 짓는 거죠. 이렇게 아파트 지은 나라가 수도 없어요. 아, 맞습니까? 네. 이게 이제 제가 옛날에 보스턴 출장을 갔을 때 보스턴 외곽도로를 지나가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타고 차를 이렇게 가는데 고속도로 위에 20층짜리 아파트가 쫙 들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꼭 터널을 지나가는 듯한 느낌. 야, 이게 무슨 고속도로 위에다 아파트를 짓나? 라고 제가 그때부터 이렇게 주저봤더니 일본의 도쿄에도 이런 사례가 있고 네덜란드, 독일은 아우토반 위에 이런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밀집해서 사는 서울 수도권 지역 시끄러워서 어떻게 살 거냐 그러는데 그죠. 미국의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위에 있어요. 인터체인지가 제일 그 커브가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진동도 제일 심하고 소음도 제일 심한데 5성급 호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무리 없는 사람들이 산다고 시끄러워서 진동이 많아갖고 못 살까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러면 이제 땅값 없는 아파트 질 땅이 어디 있냐? 예. 국공유지는 널려 있어요. 관심만 가지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마포 유수지, 그 다음에 목동 유수지, 그 다음에 강남에 땅이 없다고요? 땅 저쪽 탄천, 양재천, 수도권 외곽 고속도로, 지하철 차량기지, 뭐 이런데 뭐 땅이 널려 있습니다. 아파트를 우리가 보금자리 주택이나 뭐 행복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그린벨트 제도를 박정희 대통령 만들고 이게 아마 그건 한 60, 70년 됐습니다. 길어봤자 주택 문제는 향후 1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10년 지나면 이제 집이 남아돌아가지고 일본처럼
빈집에, 일본은 동경 같은 데는 지금 월세가 많이 나시는 집이 있어요. 살아주는데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돈 받고 살아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10년 안에 분명히 이런 현상 생깁니다. 일본은 우리처럼 재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30년 걸려요. 네. 우리나라처럼 그냥 뭐 뚝딱 해갖고 때려부시는 거 이런 거 안 해, 못해요. 그걸 하도 사유재산권 이런 게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빈집을 놓고 있으면 벌금 물려야 시에서 흉가가 된다고. 누가 들어와서 살아야 집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 그래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월세가 생기는 거죠. 아, 예, 네.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어서 해주시죠. 예. 향후 주택 문제는 아무리 길어야 10년이에요. 예. 근데 10년 동안만 버티면 되는데 예. 왜 6, 70년 아깝게 갖고 왔던 그린벨트를 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게 최이상 20년이라고 봐도 그렇습니다. 예. 고속도로 위에, 유수지 위에다 아파트 지어놨다가 10년 지나서 필요 없으면 헐어버리는 그만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동 유수지 같은데 예. 이거 주민들 반대 때문에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유수지 몇 군데를 한번 들려봤습니다. 유수지에 이렇게 내려가서 보면 펌프 시설들이 있어요. 예. 유수지라는 건 뭐냐면 홍수가 날 때 물을 저장해 줄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데입니다. 예. 그럼 물이 5층 이렇게 올라가면 벌써 서울 시내가 다 물에 잠겼던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물이 그럼 홍수가 나서 들어온다 그랬을 때 예. 펌프 시설이 용량이 어느 정도냐면 예. 100년 주기에 홍수가 와도 물이 갇힐 새가 없어요. 그러면은 유수지의 기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행법에는 어떻게 되냐면 체육시설, 공원 용도로밖에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유수지 그 빈 땅, 그 아까운 땅을 왜 그냥 놔둡니까? 그 위에다 지었다가, 임대주택 지었다가, 없으면 그냥 헐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마포도 마찬가지고, 네. 저기, 어디입니까? 양천구, 목동도 마찬가지고, 네. 비싼 데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걸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네. 지하철 종점을 여러 군데 가봤었어요. 지하철 종점이네. 네, 지하철 9호선 쪽에 가봤더니 근데 지하철 9호선은 서울시 땅이거든요. 그렇죠. 땅질 땅 무지 많아요. 아, 많이 있습니다. 지하철 차량기지 이런데 땅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이렇게 집을 지으려고 그럴 때 예. 우리나라에도 사례가 있었습니다. 집 짓는 게. 지금도 저 칼산 아파트라고 있어요. 칼산? 칼산 아파트라고 있고 옛날 지금은 헐었지만 세운상가 위가 청계천 위에 지었던 아파트가 맞아요. 아파트입니다. 네. 청계천 위에 옛날에 지었던 게. 청구천이 아파트가 있었어요? 세운상가가 세운상가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청계천. 세운상가는 알아도 세운상가 아파트 청계천 있었죠. 그 건너가죠. 위에. 아파트가 있었구나. 자, 그래가지고 법을 뭘 고쳐야 될 게 있을까 해가지고 국회 입법조사처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혀 현행법을 고쳐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느 지자체장이고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네. 그렇다면 이제 서울시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 사업자 모집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지하철 차량기지 9호선 종점 위에다가 진다. 그러면 거기서 내려와서 지하철 9호선 타고 강남까지 20분, 급행 타면 20분이면 갑니다. 수익성이 나올까요? 지금 이게 어떻게 제가 짓자고 주장하는 거냐면, 깔세라고 그러죠, 깔세. 가스. 네. 30년 깔세 아파트를 짓는 얘기예요. 30년 장기 손불 아파트. 장기 선물. 30년 장기 손불 아파트. 요즘에 지금 아파트를 지으면 그 재개발할 때 30년, 35년이 가야 그렇죠. 안전진단하게. 그럼 30년은 저는 충분히 갑니다. 30년 자, 선물 아파트. 요게 지금 우리 보금자리 주택 이런 것들이 12평, 13평이었습니다. 그 건설부에서 발표하는 임대주택 표준 건축비가 있어요. 요게 평당 544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12평을 지으려고 그러면 6,500만 원이면 돼요. 자, 6,500만 원 가지고 12평짜리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예. 12평 정도면은 희망주택 신혼부부가 애 하나 데리고 충분히 그럭저럭 뭐 넉넉하진 않지만 살 수 있어요. 만약에 돈이 있으면 6,500만 원 갖다 내고 네. 30년 살면 되는 거예요. 30년 안에 돈 벌어갖고 집 사면 다른 그 대기자한테 물려주고 나오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돈이 단 한 푼도 없다. 그럼 저는 국민연금에서 3%로 대출해 주는 얘기예요. 국민연금이 존재하는 거는 젊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국민연금을 지속적으로 납부를 하지 않으면 그렇죠. 국민연금조차도 존재 이유가 없어요. 사람이 인구가 없어지는데 국민연금이 뭐 필요가 있습니까? 젊은 친구들이 살 수 있게 지금 알바해갖고 100 몇십만 원 벌어가지고 50만 원 월세 내고 걔들은 언제 장가가요? 그러느니
12평짜리 내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돈 한 푼도 없다? 국민연금에서 6,500만 원 꽂으려는 겁니다. 이거 3% 기준으로 한번 제가 원리금 계산해 봤더니 원금 상환액이 18만 원이에요, 월. 이자 8만 원. 그래서 매월 26만 원만 내면 살 수 있어요. 종금리로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룸 임대료가 지금 50만 원인데 그 코딱지만 한 집에서 50만 원 주고 사느니 요 김포공항 옆에 방화동이죠. 그 옆에다가 개화동 거기다가 아파트 12평짜리 내 집 해놓고 한 달에 26만 원 원리금 납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주택 문제 만드는데 돈 뭐 정부 예산 단 한 푼 들어갈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지어놓고 10년 안에 만약에 문제가 해결이 됐다. 주택 문제 없다. 그러면 헐어버리는데요. 강남 아파트 값 오른다? 당장 내일이라도 탄천 위에 안양천 위에다 아파트 짓겠다고 발표를 만호만 짓겠다고 발표하면 강남 아파트 그냥 그날로 콱 꼬꾸라질 겁니다. 전 그렇게 봅니다. 네. 참 집값이나 내수 활성화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제가 봤을 때는 그 지금 뉴딜 정책 정부가 얘기를 했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이것도 하나의 뉴딜 정책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저는 이 교육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육. 예, 이게 주택이 거주의 개념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걸 재산 증식이다 자산으로 인식을 하게끔 교육시키는 것도 문제다. 아주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네. 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